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5시 21분입니다. 저 목이 많이 잠겼는데요. 오늘 새벽에 지금 아직 해도 안 떴는데 할 일이 오늘 너무나도 많은지라 언제나 많지요. 근데 너무 많은지라 지금 목이 잠겨 있는 상태로 유튜브 좀 찍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하루를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드디어 4기 우리 리얼티 부동산 기수가 잘 끝났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신 것 같고요. 다행히도요. 오늘은 제가 사연 질문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이야기 좀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익명으로 제가 이제 당연히 처리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락을 걸어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거나 메일로 주셨거나 했고,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거가 오면은 제가 이제 혹시나 뭐 이름이나 또는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나 또 뭐 가정에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조금 지워드려야겠다 또는 말을 필터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말을 잘 이렇게 필터하고 고쳐서 이렇게 사연을 짚어드리게 됩니다. 절대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없고, 부동산 사연이나 이런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만 잘 노출되도록 제가 읽어보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 주시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비밀은 좀 잘 지킵니다. 그런 면에서는 비밀을 좀 잘 지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연 좀 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의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어찌해야 할지 겁이 나서 이렇게 댓글을 드립니다. 직접 찾아뵙거나 상담 전화를 하고 싶은데 연락할 곳이 안 보여서 댓글 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해요. 제가 이제 뭐 연락을 어제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사기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전화가 정말 계속 옵니다. 흐름이 계속 끊어질 정도로 너무 바빠서 상담을 전화로 한가할 때는 제가 해드리는데, 제가 전화번호 사실 뭐 이렇게 잘 공개하거든요. 이게 뭐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언제나 여러분들이 힘들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얼마나 그래 대단한 인간이라고.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담아서 이렇게 답변을 또 드리게 됩니다. 일단 저는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실거주 하시는 분이셨어요. 부동산이 상승하는 동안 실거주할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해서 그동안 몇천 원까지 아끼고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게 느껴지고, 나는 언제 한번 돈 걱정 없이 살아볼까 절망도 밀려옵니다. 참 정말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정말 현재 저의 상황은 이번 달 말까지 빼줘야 하는 2억 전세집에 현재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번 달 말까지니까 얼마나 촉박해요. 남편의 반대로 인해서 대출을 받아서 제대로 된 실거주를 사지 못해서 차선책으로 둔산 이동에 있는 은하수 아파트 23평 사이드 1층을 전세 끼고 투자했습니다. 대출을 최소로 받아 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르다 보니 1층 사이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등기를 친 건 20년 2월 27일이고 세입자가 갱신권 청구를 해서 내년 23년 2월 15일 전세 기간이 만료됩니다. 현재 전세금은 1억 8,750만 원이에요. 올해 3월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인지라 이사를 가기 위해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부동산 여러 군데 내놓고 시세보다 2천만 원 낮게 내놔도 매수문의 전화조차 없다고 합니다. 집이 팔리면 아이의 교육 때문에 둔산동 둥지 아파트를 매수해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집도 팔리지 않고 5년 10년 후쯤 매도하게 되면 40년 다 되어가는 용적률 높은 구축이 대전 신축들 사이에서 버텨줄까? 매도가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차라리 도안 쪽에 거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일 도안의 월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의 교육이 우선순위였던 저인데 어떻게든 최선의 선택을 해서 꼭 부를 이루겠다는 간절함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몇 달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남편은 내년에 은하수가 팔리면 집값 상승 하락에 상관없이 실거주 집을 사자고 하는데 저는 대전의 집값이 향후 몇 년간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월세를 살면서 남은 돈으로 토지나 다른 지역 부동산에 투자해서 자본을 불리고 싶은데 힘들게 모은 전 재산 플러스 영끌로 하는 이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재 그 포트폴리오를 주시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둔산동에 은하수 아파트 23평짜리 1층 해서 전세 이렇게 껴져 있고 현재 연락이 없고 전세 만기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번 달 이사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도안 2단계 지역에 그 상가를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을 바라보고 이제 구입을 한 것인데, 이거가 이제 상가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여기가 이제 뭐 제재가 되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상가에게, 상가는 원래 상가로 돌려줘요. 그런데, 만약에 요즘 이제 아파트 지을 때, 상가를 자체적으로 끼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끼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상가가 너무 많아. 그럴 경우에 이 상가한테 이 분양권을 줍니다. 아파트 분양권으로. 예. 대체하게 됩니다. 자, 여튼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데 대신에 뭐다? 조합원 자격 위해서는 무주택 또는 84제곱미터 미만의 1주택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 바라보고 구입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셨고요. 경기도 부천에 고강 아파트 이제 3차 요거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가 있고 작년 초에 구입을 했고 지금 딱 1년 지났습니다. 부모님께서 비규제 지역에 20년 넘게 거주 중이셔서 부모님 명의로 샀어요. 갖고 있는 자금은 이제 전세금하고 그리고 통장 주식에 있는 모은 돈 했더니 2억 5천이고 은하수 아파트 3억 4천에 매도할 경우 1억 5천의 차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총 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질문이 이제 뭐냐면 둔산동에 이제 둥지 아파트 31평과 원신흥동의 어울림 하트 34평 그리고 5단지 이제 트리플 시티 중에 어느 입지가 더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곳들이 별로라면 6억에서 7억의 아파트 중에 어느 동네 아파트가 교육 환경과 투자에서 좋은 선택일까요? 남편의 직장은 참고로 논산으로 출퇴를 하시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은하수 아파트를 아주 급매로라도 낮춰서 지금 팔고 이사갈 곳에 나온 급매를 사는 게 좋을까요? 월세 2, 4년 살면서 은하수 아파트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파는 게 좋을까요? 도안 2단계를 계속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이니까 지금 우리 질문 주신 분께서 잠을 못 주무신대요. 잠을. 여기 여기 뒤에 있나? 어쨌든 계속 가봅시다. 도안 2단계를 계속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칠까 봐요. 그래서 계속 월세 살면서 그 사이에 2억 정도의 자금으로 토지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토지 투자를 해야 될지, 그죠?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이거를 급매로, 그냥 떨이에서 이사를 가야 될지, 막, 기준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실거주 의무와 2년 보유세를 못 채우고 세금 많이 내더라도 다른 지역에 투자해야 될까요? 미혼인 동생 명의로 부모님 2억 7천 플러스 나 2억 7천 합산해서 수원시 권성구 금곡동 3차 아파트를 매수해야 될까요? 그리고 동생 2년 실거주하고 수익은 반으로 나눈다. 신분당선 호면실 확정 초역세권 구축. 제집 없이 이들 중 선택하는 건 위험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먼저 우리 질문 주신 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가 뭐냐면 지금 얼마나 좀 막막하실지 좀 이해는 됩니다. 남편의 반대로 대출을 받아서 제대로 된 실거주를 사지 못했다는 건 이제 과거에 이제 이랬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한 가정에 재테크에 있어서는 여기는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 관리하시는 게 맞아요. 남편분께서는 열심히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남편분께서 그러네. 전반적으로 쭉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대화가 되고 같은 방향으로 딱딱딱 이렇게 추구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많이 드물고요. 보통 배우자나 나중에
한 분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 근데 난 찬성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예, 매우. 또는 둘 다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관심 없음, 관심 없음. 이런 분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지, 나중에.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 노후나 이럴 때 했을 때, 남들 다 읽을 동안 나는 뭐 했누?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고, 현실을 원망하고, 뭐 이렇게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나는 찬성인데, 남편이, 예전에 좀 반대하시거나 뭐 또 그런 덕에 결국 대전의 그 상승의 기류에 있어서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출발한 대전의 상승 사이클을 놓쳐버리고 마셨어요. 그쵸? 이런 경우가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럼 이런 경우가 또 오는,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옷까지는 안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또 하나 질문 주신 거가 뭐냐면, 이게 포인트인데요.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보세요. 그것이 실거주가 되든, 투자가 되든. 자,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실거주를 하실 거면 입지를 보시는 게 맞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살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학군이면 학군에 맞춰서 사는 게 맞고요. 내가 원하는 실거주가 예를 들어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러면 농사 짓는 시골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농사 지을 때 난 그래도 뭐 사다 먹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으면 농사 지으면서도 뭐가 있어야 돼? 농협이 있어야 돼, 농협. 그래서 농세권이라고 우리 19살짜리 우리 방에 카톡방에 있는 제 제자가 한 얘기죠. 농세권.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 제가 옛날에 이게 되게 혼냈는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농세권을 봐야 돼요. 예,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나 이 필요한 거에 있어서는 다 달라요. 누가 거기 그 시골 들어가서 살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농경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예, 농경이 필요한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 추구하시는 게 다 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다양성이 돼서는,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는 아무래도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이 있고 그러다 본지라 학군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들이 많으실 테고요. 또 대전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전국에서 대전 이러면은요 학군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대전 이러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대전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말 있죠.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그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 한양으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서울 학군이 당연히 좋은데, 대전 학군이, 지방치고, 최고의 학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빼고 나오면. 그러니까 서울하고, 평촌 있죠? 안양, 평촌 학원가. 여기 뭐 두 군데 거의 빼고는, 대전도 지방에서는 거의 베스트급이 돼요. 예, 뭐 넘버 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냥. 그래서 대전에서 요즘에 이제 또 세종으로 또 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대전, 세종, 청주 이쪽이 교육 열의들이 되게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원래 이쪽이 좀 유명해요. 아주 그 옛날부터 유생들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에 계신다 본지라 아무래도 어떤 그런 분위기와 이런 것 속에서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학군을 좀 좋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것이 뭐 정답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요. 예, 근데 일단 뭐 그 마음은 충분히 존중드리고요. 근데 제가 또 본 거가 뭐냐면 여기 지금 보니까 1층을 전세 끼고 샀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만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에 매수했는지를 제가 잡아냈고 찾아냈어요. 이거를. 예, 제가 찾아내서 실거래 속에서 어느 타이밍에 딱 요거겠네 를 잡아냈습니다. 얼마에 산지도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예, 일비를 꼼꼼하게 봐드리느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등기를 쳤고 해서 전세 금액을 갱신 청구를 썼다 해가지고 이걸 올려줘서 이렇게 됐다. 첫 번째 1번. 먼저요, 지금 현재 대전에 계셔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국 어디든지 다 거래가 지금 완전 다 다운이 돼 버렸어요. 전국 어디든지 거래량이 다 다운이 되고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올라가던 것들도 멈춰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던 것들도 안 가거나 올라가더라도 거래가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우리 질문 주신 분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뭐 저도 제가 임대를 하고 임대업을 하고 기타 뭐 법인도 막 여러 개 갖고 있고 그랬지만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뭐 제 건 리얼티 거네 잘 팔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특히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럽고 아쉬운 건 뭐냐면 대전이라는 곳이 지금 전세 가격이 이제 빠지고 매매 가격도 지금 빠지는 분위기가 이제 지금 동반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최소한 얘는 유지가 돼줬어야 하거든. 전세가요. 그러면 좀 나을 텐데 매매가와 전세가가 둘 다 동반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전세로 좀 터닝을 하는 방향이 사실은 되게 좋습니다. 나중에는요. 예, 그래서 잘 버티고 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이제 질문하신 거가 또 하나는 이거를 둔산동의 은하수 아파트를 일단 급매로 빨리 처리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전 그걸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대전에서 실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지금 골머리 아파 잠 못 주무시고 뭐 이런 게 사연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 드릴게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녀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두 명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내년 4월에 초등학교 입학이다. 이렇게 뭐 지금 두 명인 건 없네. 그죠? 뭐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일단 한 명으로 추측을 좀 해볼게요. 한 명. 예, 한 명으로 추측을 해본다고 했을 때 23평짜리 요거 저 같으면 안 팔아요. 예, 저라면 안 팝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인천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인천에서 저는 집이 4채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저는 인천에 있는 집들을 저는 4채를 모두 다 팔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것도 산지들이 꽤 됐어요. 그래서 가격도 오르고 어느 건 제재 때문에 지금 뭐 좀 호재 정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상관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전 제가 현재 지금 아파트 안 살고 있고 좋은 빌라에 살고 있어요. 예, 좀 아주 좋은 빌라.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아파트를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 편안하고 이렇게 딱 남들이 와 여기 아파트 같아 너무 좋아 막 이런 그냥 편하게 살아요. 그렇게. 예, 그것이 뭐 이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아파트가 수십 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전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왜냐면 여러 개를 갖고 있으니까 이 거주에 대한, 실거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그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컨설팅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도 해봤단 말이에요. 육성도 해봤어요. 네, 육성도 해봤는데 이분들 모두 다 처음에는 내 거주, 실거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혈안을 냈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많이 사고 나면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이분들이. 가난하나? 사기인가? 근데 사기가 아니거든 저는요. 또 어제도 제가 사기 끝나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부동산 지인 쪽에서 강의 잠깐 할 때 저걸 계좌를 공개했죠. 등기 다 공개했죠. 등기 다 깠죠. 완전 그냥 막 몇 개.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산 거 봐라 이러면서 실거래 찍은 거 다 보고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지금도 그거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증거를. 그래서 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투자해가 돈을 번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 하고 나면 이게 거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썩 이렇게 욕심이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라면 은하수 아파트를 매도를 지금 결론 매도를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거래가 다운되어 있을 때 저라면 거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매수한 거를 제가 보니까요. 지금 가격을 그래도 얘는 나름 잘 잡으셨어요. 괜찮게 잡으셨는데 저는 이거 그냥 들고 갑니다. 예, 들고 가고요. 얘는 가격이 내려와요. 내려오고 있고 지금부터 더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더라도 매수하신 가격만큼 빠질 거라는 장담은 못해요. 이해되세요? 돌려 말하면 거기까지 안 올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두고 다음 사이클 상승을 그냥 둡니다. 저는 이거를요. 예. 그래서 그냥 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어차피 대전에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거라도 보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신 거가 월세를 살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질문 주신 분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전혀 정의가 없어요. 사실은. 이 기준이 없고 그냥 좀 많이 횡설수설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일단 맥을 잡아드리면 요거 그대로 둡니다. 저는. 요거 그대로 두고요. 이런 거 막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거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이게. 예. 안 되면 여기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월세를 사게 되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거. 제일 바보가 뭐냐면 월세 사는 겁니다. 그 다음 바보가 전세 사는 겁니다. 예. 내 집이 있다면 최소한, 그러니까 내 집이 있다면 최고가 내 집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어차피
어차피 지구상에는 지구상에는 예, 지구상에는 딱 둘로 나뉘어요. 월세를 내는 사람과 월세를 받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예. 내 집에서 대출 이자 내는 거, 이것도 월세 내는 사람이죠, 결국엔. 그러나 여기에 들어간 본질적으로 다르죠. 내가 내 집 살면서 이자를 내는 건 나중에 집값이 올라갔을 때 자산의 가치를 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가가 장기적 곡선에서 20년을 상환한다 이러면, 내가 대출받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을 하면 이거가 녹아요. 뭐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대출을 내가 2억 5천을 꼈다. 근데 지금 2억 5천을 20년 전에 월급이 급여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0이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똑같은 가치로 월급이 안 올랐다 하더라도 근 뭐 48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20년이 지나면. 그쵸? 그러면 얘는 더 갚기가 수월해진다고요. 2억 5천이 늘어나진 않잖아. 대출 금액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가는 것이 제일 낫다. 반면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통화 공급량, M2 통화 공급량에 의해서.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다? 내 집 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을 그냥 두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두시고, 특히나 거래가 지금 없는 데다가 막 그렇게 투매로 막 던진다. 그것도 능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금액을 낮추면 어디까지 낮추실 건데요? 낮춘다 해도 더 전화 안 와, 지금. 아예 매수가 없어요, 그냥.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도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전세 났는데 이거 당장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두세요. 이거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질문 주신 분께서 죄송스럽고 정말 간곡한 부탁인데요. 지금 질문 주신 거 쭉쭉쭉쭉 봐고 다 답변 드리고 싶은데 답변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이게 너무 힘들어. 왜냐면 좀 표현이 좀 센데 다 뜯으셔야 돼. 이게 집으로 따지면 이렇게 집이 있으면 나름 열심히 하셨어, 인테리어를. 근데 이거 진짜 다 뜯어야 돼, 이거. 예.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잖아요. 필패 돈 못 벌어요. 필패합니다. 돈 못 벌어요. 절대 못 벌어요. 지금 입지 보시면서 지금 투자를 계속 투자를 보고 계시거든요. 4번,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수원시 권성구 금곡동의 3익 아파트 이거 매수하시는 거 있죠? 초역세권, 신분당선 홈매실 확정 절대 하지 마세요. 22년도에 집 샀는데 2032년에는 올라가 있는 건 맞아요. 10년 뒤를 보는 건 맞아요. 10년 뒤에 나이 생각하시고요. 10년 뒤에 자녀 생각하세요. 10년 동안 이거 전전긍긍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0년 뒤에 얘가 이렇게 우상향이면 상관없는데요. 얘가 지금 꼭지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라면 여기에서 인생 다 보냅니다. 이거 제가 강의할 때 하는 얘기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는 신의 악의 수야. 이거 하는 순간 인생 꼬여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하시는 건 인생 꼬입니다. 예. 뭐 질문 주신 분께서는 어떻게 저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세종시, 여순광 작년부터 투자하지 말라고 다 얘기했던 거 다 적중했고 코스피도 3150에서부터 하락한다고 8월달에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미쳤다 그랬어요. 2600 가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랬는데 2600까지 적중했고요. 세종시가 2억, 1억 빠진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고 몇몇 전문가들은 얘기했는데 아니다. 난 더 빠질 걸로 본다 했는데 지금 8억짜리 아파트가 5억에 체결되는 3억 넘게 빠진데도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까지 결국 세종시도 적중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그만한 실력이 그래도 제가 있네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제 기준대로 제 분석대로 해보니까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제가 뭐 틀리는 경우가 생겼다고 칠게요. 지금까지 맞춰온 기법이 안 맞거나 그런 것들이 안 맞거나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할 것 같지만 저는 이거를 지금 상태에서 절대로 수원에다가 이렇게 하신 건 호구되는 거예요. 말 필터 안 하고 그대로 얘기하는데 호구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보자. 아까 뭐 토지 투자 이 얘기 있었어. 그쵸? 그것도 하지 마세요. 아휴, 그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상담할 내용이 많아요.
예, 상담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많아요. 어쨌든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 또 하나 여쭤보신 게 뭐냐면 둔산동의 둥지아파트 31평과 그리고 또 질문하신 거가 원신흥동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도산에 있는 거, 도산은 그 유성구 상대동 말씀하시는 거죠? 상대동 말씀하시는 건가? 그쵸. 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쵸. 제가 그래서 봤는데, 요거 지도를 제가 한번 볼게요. 요렇게요. 지금 질문하신 거가, 요 트리플 시티 9단지 아파트하고, 어울림 하트 12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요거에 대해서. 맞나요? 한 번 더 점검해 볼게요. 트리플 시티와 5단지하고, 9단지가 아니고 5단지네요. 그 위에 거네요. 죄송합니다. 그 위에 거하고, 어울림 하트하고, 그쵸. 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리플 시티 여기 5단지 요거랑 그리고 요거 하트 12단지 이거랑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대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요게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여기가 이제 이 천을 기준으로 해서 갈립니다. 그래서 원신흥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여기가 상대동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상대동이 됩니다. 여기가 원신흥동이 되는 것이고요. 이랬을 때, 그 비싼 거는 상대동이 가격이 더 비싸요. 여기가 더 비싸요. 더 비쌈. 더 비싸다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요. 더 가격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했지. 비싸다 아닐 비싼데 이게 한자로 그죠? 예, 더 가격이 높아요. 예,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네, 높아요. 얘가 더 높아. 가격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원신흥동이 조금 더 높아요. 요즘에는 올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들어와서는 전세 가격은 원신흥동이 좀 더 높습니다. 지금. 예,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전세 가격이 비싸니까 건너온 사람들이 많아져서 순간적으로 지금 오버랩이 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얘가 전세가 더 튀어 올라가 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얘가 또 올라가. 전세가 올라갈 때는. 근데 지금은 이게 예외인 게 내려가는 추세예요. 내려가는 추세. 전세 가격도 지금 대전시가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내려가는 추세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원신흥동이 가격은 조금 더 높은데 거의 전세가는 삐까삐까해요. 그래봤자 뭐 평수 대비겠지만 돈 2천만 원 차이 나든가 그럴 거야. 1,000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간에 사실은 유성구인데요.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예, 유성구 둘 다 좋지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매매 분위기도 그렇고 가격도 빠지고 있고 거래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이러하신 상황에서 지금 질문하신 거가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입지를 많이 보지 않는데 실거주 요건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거가 그렇기 때문에 입지를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목적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 목적이 학군에 대한 부분들이냐 아니면 지하철 출퇴에 대한 부분들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하트 옆에 학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죠?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 대전을 그렇게 제가 뭐 투자를 빠삭하게 잘하고 막 이런 건 아니라서 예, 근데 아마 맞을 겁니다. 여기가 학군이 있을 거고 생활권들이 여기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울림 아파트를 살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초등학교랑 중학교 이런 것들이 형성이 지금 되고 있는 좀 청결하고 깨끗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활권이 편하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렴 이제 5단지 가게 되면은 온천역에서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지하차도가 있긴 해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장단점으로 작용이 될 건데요. 입지에 대해서 어디가 더 좋다라고 이렇게 딱 설명을 하기가 애매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되게 저한테는 모르거든요. 뭐 고속도로 탄다면 당연히 여기가 더 좀 낫겠지. 아무래도 접근성이. 그쵸? 그렇다고 해서 여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학군으로 따지면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학군을 따라갈 것 같으면 여기를 따라가야 되겠죠, 또. 그쵸? 또 남편분께서 논산으로 출퇴한다면 논산에서 또 가까운 것을 또 생각해서 가야 되는데 질문이 되게 애매한 거가 어떤 게 더 낫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더 낫냐라는 거를 질문하셔야 돼요. 학군인 건지 출퇴근인 건지 그죠? 예, 앞으로 그러면 내가 살면서 털고 나갈 걸 대비해서 가치를 보시는 건지
그럼 내가 털고 나가는 걸 언제쯤 털고 나갈 거를 생각해서 대략 보는 건지. 그런데 또 그것 또한 그런 거가 만약에 투자 컨셉이다 이러면 저평가된 걸 사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럼 저평가된 거를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또 별개인데, 지금은 원신흥동이 아무래도 좀 더 가격이 착해는 착함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따지면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시고요. 평단가를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접근하시는 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아무래도 얘가 조금 더 지금 싸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봅니다. 예, 제가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계산 안 해드려도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지로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요거 오늘 포인트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입지로 투자하지 마세요. 입지의 대왕이라고 하는, 입지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문가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대놓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이야기 듣고 세종시 이분이 투자해야 된다고 전 국민 상대로 이야기했다가 세종시 지금 하락하는 바람에 이분 주가 하락세입니다, 요즘에. 예. 입지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투자로 입지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철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이분께서 좀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리얼티 수업 들으면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거든요, 여러분들. 예, 근데 제가 6기까지만 지금 받고 7기는 제가 아예 미정이에요, 지금.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질문 주신 분께 제가 이제 그 상담을 요까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은하수 팔지 말자. 첫 번째, 은하수 팔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 집을 이사하는 거, 두 번째 집 이사하는 거죠. 월세 가지 마시고 전세로 일단 가셔서 전세하고,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전세금을 갚으세요. 원금하고 같이. 지금은 그게 답입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가셔서 원금을 좀 변제를 하시고, 그러면서 아파트를 보유하세요. 은하수 아파트 갖고 계신 거 있죠? 그거 보유하시면서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지금 저한테 질문 주셨죠? 타이밍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절대 집 사면 안 됩니다. 대전에서. 대전이 지금 하락 중인 거지 하락이 끝난 게 아니야. 매수는 여기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는 것이지. 변곡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 집 추가로 더 살 생각하지 마세요. 트리플 시티니 뭐 이런 거 내가 갖고 싶다 해가지고 그런 거 기다리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 가난이 끊이질 않아요. 아무리 남편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르겠어. 너는, 아니, 우리 질문 주신 분 빼고도 다들 뭐 한 달에 한 2천씩 벌어오면 내가 얘기 안 할게. 그거 아니면 얘기하지 마. 억대 연봉 많아. 죄송한데 여러분, 억대 연봉 많아. 저 24살에 억대 연봉 꽂았어요. 네, 저도 돈 많이 벌었습니다. 영업도 잘했고 이래서. 근데 그 의미 없어. 부동산 잘못하면은요, 억대 벌다가 허리 끊어지는 억소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도안 2단계 계속 기다리는 거, 이것도 참 애매하다. 이것도, 예.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어쨌든 이분은 지금 사실은 좀 만나고 싶어. 리얼티가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를 좀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만나고 싶어. 이거는 정말 만나서 교육을 하셔야 돼. 이분은 진짜 교육 받으셔야 될 것 같아. 너무 좀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위험하다. 어쨌든 그래서 몇 가지 짚어드렸으니까요. 그거 일단 들으셨으면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질문을 하시던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지금 뭐 이사갈 집을 찾고 계시는데 전세로 가세요. 전세로. 월세 가지 마시고요. 전세로. 지금 전세 아마 제가 볼 땐 많을 겁니다. 대전에. 많아요. 저렴하니 괜찮은데 많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좀 금액에 맞추세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가실 필요 없어요. 지금. 아이의 교육이 중요한 거 맞는데 잘못된 부모가 부동산의 교육을 받고 있으면 아이 또한 온전할 수가 없어요. 교육이 있어서. 애들은 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부모님은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부동산 공부를 잘못하고 있으면 아이가 학교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데 애 학원 어떻게 보내. 그쵸? 네. 저는 사실 제가 자녀가 2명 있지만 저는 지금 큰애가 이제 돌 지나고 얼마 안 됐거든요. 유학 보낼 거 다 준비해놓고 끝났어요. 벌써. 전 유학 보낼 거예요. 예. 근데도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가 금방 돼요. 앞으로 시간 많습니다. 잘 배워서
잘 접근하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리얼티를 믿고 질문해 주신 분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 도움이 되시고 그랬다면 카톡방으로 또 초대를 안내를 합니다. 유튜브에 영상 보면 이렇게 댓글 보면은 제 거에 이렇게 링크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비번 치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개인 이렇게 카톡을 날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필명은 제가 블로그에서 잠김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잠 편하게 주무시고 차분하게 우리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고요. 일단 전세부터 이사갈 전세부터 구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